몰디브에는 수많은 리조트들이 각자의 섬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라군의 색부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바우툴에 위치해 바다 위에서는 풍경을 바라보는 휴식이 기본이고 수중 환경으로 명성이 높은 럭셔리 월드 체인 웨스틴 브랜드답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연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 아닌 이곳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섬 위에 자리한 리조트로 시설마다 이동하는데 거리는 짧아 이동하는 내내 편했는데요. 몰디브 한가운데에서도 한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신혼여행은 물론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투어민입니다. 오늘은 몰디브를 찾으신 분들이 왜 이곳을 선택하는지 웨스틴 미리안드로 함께 살펴보시죠. 말레 국제공항에서 웨스틴 미리안드 리조트로 이동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선으로 이동 후 스피드보트를 이동하는 방법과 수상 비행기로 바로 리조트에 도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동하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수상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비행시간 전까지는 웨스틴 수상 비행기 전용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라운지 내부는 몰디브 객실들에서 느꼈던 분위기처럼 간접 조명 아래에서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기다리는 시간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의 환영 인사를 받았고 직원들한테 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이곳이 인공섬이 아닌 자연섬 위에 만들어진 리조트라는 점이었습니다. 제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바다와 육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느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데요.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느낀 건 웨스틴 미리안드는 특정 여행 목적에 맞춰 구분되는 리조트라기보단 가족이든 신혼여행이든 누가 와도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객실과 레스토랑, 시설들은 멀지 않은 거리에 모여 있어 섬 안에서의 이동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루의 흐름은 복잡하지 않지만 식사와 휴식,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균형 있게 채워집니다. 리조트 가까이에 위치한 브라더 아일랜드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바우톨, 수중 환경 역시 이 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몰디브가 왜 이 바다로 유명해졌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드 체인 메리어트 브랜드 리조트답게 과하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서비스와 가족 단위 여행객도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은 이곳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턴 웨스틴 미리안드에서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게 될 객실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조트의 워터빌라는 두 개의 나무 데크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제티와 바로 이어진 타운형 데크, 그리고 또 하나는 워크아웃 피트니스 센터 앞쪽에 이어진 데크입니다. 바다 위를 따라 데크를 걷다 보면 객실 입구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데요. 나무 데크와 객실 사이를 부드럽게 나눠주는 구조물 덕분에 밖에서의 시선은 걸러지고 들어가기 전부터 은근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 테이블 위에 와인과 초콜릿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도착하자마자 몰디브 바다를 바라보며 잠깐 숨 돌리기 딱 좋은 장면이네요. 입구 쪽을 보면 미니바 옆에 객실용 착즙기가 놓여 있는데요. 다른 몰디브 리조트 객실 안에서 이런 구성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원할 때 직접 준비할 수 있게 해둔 점에서 이 리조트가 휴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미니바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워터빌라의 중심 공간인 거실이 이어집니다. 소파와 소파베드가 놓여있고 중앙에는 바텀 글라스가 있어 쉬고 있으면서도 바닷속을 자연스럽게 내려다보게 돼요. 통창 너머로 바다를 보며 이동하다 보면 거실과 침실의 경계에 닿게 되는데 이 공간들은 미닫이 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필요할 땐 나눠 쓰고 열어두면 한 공간처럼 이어집니다. 머문 사람 입장에선 동선을 꽤 많이 고민한 구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침실로 들어오면 침대 머리맡을 따라 우드톤 벽이 이어집니다. 이 벽 뒤쪽에 넓은 수납 공간이 숨어 있어 짐을 넉넉하게 정리할 수 있고 객실 전체도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촬영하면서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 좋았던 부분이네요. 침실 전방에 위치한 전면 통창을 통해서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대로 바다로 맞이하게 됩니다. 침실과 연결되는 욕실은 밝은 톤 마감에 블랙 프레임 천장이 더해져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구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서도 충분한 크기의 욕조였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욕조에 앉아있는 시간은 객실 안에서 보내는 휴식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부스 공간에는 전자동 비데도 배치되어 있어 편리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이젠 워터빌라의 테라스로 나가봅니다. 테라스에는 프라이빗한 가로형 풀과 바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함께 놓여 있어요. 웨스틴 미리안드의 풀은 폭과 길이가 달라 테라스 전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오전에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그대로 펼쳐지고 오후가 되면 풀과 바다 위로 선셋이 겹쳐지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워터빌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시간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공간 비치빌라로 이동해봅니다. 비치빌라는 양쪽으로 해변이 이어져 있어 문을 열고 나오기 전부터 하얀 모래사장과 그 너머의 라군이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와요. 저희는 디럭스 비치빌라를 이용했는데요. 워터빌라와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펜슬이 있어 들어가기 전부터 프라이빗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객실로 들어서면 침실 공간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우드톤 벽과 간접 조명이 더해져 실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따뜻합니다. 침실에 서 있으면 자연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들었고, 침실 옆으로는 짙은 나무 톤으로 마감된 작은 서재 공간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모던한 분위기라 생각을 정리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조용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뒤이어 침실 뒤편에는 우드톤 문 안쪽으로 욕실이 이어집니다. 밝은 스톤 마감의 짙은 우드톤이 어우러져 깨끗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고, 전자동 비데와 샤워부스, 중앙에 놓인 욕조까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잘 어울리는 구성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오픈에어 샤워였는데요. 바깥 공기를 느끼며 샤워할 수 있어 실내 욕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욕실을 지나 다시 침실로 나오면 침실과 거실을 나눠주는 미닫이 문이 보입니다. 문을 닫으면 공간이 분리되고 열어두면 한 공간처럼 이어져 프라이빗함과 활용도를 둘 다 잡은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터빌라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에는 초코와 와인이 준비되어 있고, 거실에는 소파 베드와 의자가 놓여있어 잠깐 쉬거나 일정 사이사이에 머물기에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 거실 공간이 있는 타입이 디럭스 비치빌라이고, 거실에 없는 타입은 일반 비치빌라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통창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테라스로 나가봅니다. 바로 보이는 프라이빗 풀은 깊거나 과하게 크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물에 들어가 천천히 시간을 보내기 좋은 크기입니다. 테라스 앞에는 해변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 슬리퍼 신고 그냥 모래 위로 나가도 될 것 같은 거리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나무 덕분에 정원 안에 있는 것처럼 공간 전체가 조용하고 차분해서 괜히 한 번 더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오버워터 빌라, 비치빌라 두 가지 타입을 연달아 보니 이 리조트의 객실에 공통점도 자연스럽게 보였는데요. 거실에서 침실 그리고 욕실로 이어지는 동선이 단순해서 머무는 동안 이동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웨스틴이 자랑하는 헤븐리 베드 시스템까지 더해지니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했고,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또 하나 느꼈던 건 워터빌라와 비치빌라 모두 하우스리프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점이었어요. 수중 환경이나 스노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신혼여행만을 위한 리조트라기보단 가족여행으로 와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요금 정책도 비교적 여유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아끼면서 선택하는 리조트라기보단 가족 여행에서도 리조트의 완성도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곳, 웨스틴 미리안드의 객실이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는 공간 다이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올데이 다이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키친입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는 전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식은 세미뷔페 스타일, 점심은 알라카르테 스타일, 저녁에는 뷔페로 나오기도 하고 알라카르테 3코스 메뉴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저녁으로 갈수록 조금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나무 메뉴판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요. 거기 안에는 한식 메뉴들이나 혹은 저희가 좋아하는 신라면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라면은 무료로 제공되는데 맵기나 토핑 같은 부분을 요청하면 셰프가 다 맞춰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라면을 한 명만 시켜도 일행이 2명이면 2그릇, 3명이면 3그릇 전부 다 나옵니다. 게다가 한식 메뉴는 매일 똑같은 게 아닌 그날그날 재료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곳의 민 셰프가 미리 설명해주면서 먼저 권해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해외 리조트인데도 섬세하게 챙겨주는 느낌이 들어 더 편해지는 다이닝 공간이었습니다.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를 중심으로 한 호커입니다. 점심과 저녁, 방문 시간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점심에 오면 2코스 구성으로 비교적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리조트에서 보내는 하루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부담없이 식사하기 좋은 느낌이네요.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코스 구성으로 바뀌면서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조금 더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음식도 기억에 남았지만 이곳은 무엇보다 위치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레스토랑이 해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 해질 무렵에 오면 노을이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그 앞에는 빈백들이 길게 놓여 있는데 선셋 시간이 가까울수록 손님들이 하나둘 먼저 와서 빈백에 앉아 노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식사라기보단 잠깐 멈춰서 풍경을 즐기는 시간에 가까운 분위기였어요.
저녁에는 이곳 해변을 배경으로 한 바베큐 디너도 진행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조명이 켜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나고, 코너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셰프들이 다양한 해산물과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 디너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식사 자체가 하나의 저녁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이 바베큐 디너는 투숙 조건에 따라 이용 방식이 정해져 있어 4박 이상 숙박 시 투숙 중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정에 맞춰 미리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몰디브의 해변과 저녁 공기를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공간에 가깝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버터 일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더 펄입니다. 몰디브 바다 위에서 야경과 함께 일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 갔을 때는 선셋 타이밍이어서 그런지 선셋을 즐기는 손님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5코스 디너로 진행됐는데요. 한 접시씩 차분하게 나오는 구성이라 처음엔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식사를 이어가다 보니 양이나 완성도 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코스 전체가 빠르게 지나간 식사가 아니라 한 접시 한 접시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든 흐름이었고, 음식의 퀄리티도 이 자리를 파인다이닝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일 오게 되는 레스토랑이라기보단 여행 중 하루쯤 분위기와 음식에 온전히 집중해보라고 따로 준비해둔 공간처럼 느꼈네요. 참고로 더 펄은 매일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은 아니고, 이곳 또한 4박 이상 투숙 시 체류 중 1회 이용할 수 있는 디너 레스토랑으로 운영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위로 향하게 되는 공간, 바로 선셋 바입니다. 아일랜드 키친 2층에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나서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올라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시야가 한 번에 확 트이는데, 이곳은 실내와 실내가 딱 나뉘어지지 않는 오픈형 구조라서 어디에 앉아도 바깥 풍경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해가 지는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몰디브 하늘이 천천히 색을 바꿔가는 과정을 가만히 앉아서 전부 지켜보게 됩니다. 하늘색이 조금씩 옅어지다가 구름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어느 순간 바다 위로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까지. 시간이 흐르는 게 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바에 그냥 앉아 있다 보면 괜히 카메라를 들게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진들이 남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한 잔 정도 가볍게 곁들이기에도 분위기가 과하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듯 조용히 앉아있기 좋은 공간이란 느낌이었어요.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 몰디브 저녁의 분위기를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웨스틴 미리안드의 다이닝 공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엔 시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억을 만드는 공간 오션아트 스튜디오입니다.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 캔버스를 앞에 두고 각자 떠오르는 색을 하나씩 얹어가다 보면 여행 중이라는 걸 잠깐 잊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체험이 아니라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속도대로 그려도 되는 분위기라 옆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그래서 커플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부담없이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기념품을 고르는 대신 직접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서도 이 캔버스를 보면 웨스틴에서 보냈던 시간이 그대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리조트 안을 걷다 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먼저 들리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즈클럽입니다. 이곳은 실내와 실외 공간이 함께 이어져 있어 아이들이 안에서 놀다가도 자연스럽게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계속 움직이면서 놀 수 있게 만들어둔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해적성 컨셉의 놀이터와 아이들 전용 수영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놀이터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저기 오가며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루할 틈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부모 입장에선 괜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베이비시팅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부모는 그 시간만큼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이네요. 바다를 보며 몸을 깨우는 공간 워크아웃 피트니스 스튜디오입니다. 통유리로 된 창 너머로 오션뷰가 그대로 들어와 몰디브의 맑은 바다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2층으로 올라갔을 땐 머신들이 전부 최신이라 가볍게 몸풀기부터 자신만의 루틴 운동까지 다 가능했었고, 1층에 위치한 탁구대는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대회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과 같이 티키타카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는데 테니스 코트로 보이지만 직원분들이랑 테니스도 치고 풋살이나 가벼운 축구도 같이 즐길 수 있어 더 친근하면서 리조트가 더 편하게 느껴졌네요. 1층 탁구장 뒤편에는 사우나 공간이 있었는데요. 일반 캡이니까 사우나 전후로 이용하기 좋은 샤워 시설이 있었고, 그 옆에 건식, 습식 사우나가 위치합니다. 이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운동의 마무리가 깔끔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천천히 회복시켜주는 오버워터 스파 헤븐리 스파입니다. 이곳의 스파는 객실과 마찬가지로 웨스틴의 헤븐리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훨씬 푸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는데요. 총 5개의 스파 트리트먼트 룸 안에는 더블 스파 베드가 마련되어 있고 통유리 너머로는 몰디브 특유의 푸른 라군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특히 스파를 받을 때 베드에 누우면 바텀 글라스를 통해 바닷속 물결이 천천히 흐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 트리트먼트 내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공간이라기보단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까지 함께 정리되는 스파 경험이었습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들른 곳은 리조트 안에 마련된 다이브 센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정돈된 장비들이었는데요. 사용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새 것에 가까운 상태라 괜히 한 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더 인상적이었던 건 장비보다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투어 가이드와 센터 직원이 함께 붙어서 보는 눈 앞에서 소독부터 시작해서 장비 착용까지 하나씩 확인해주고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바로 멈춰서 다시 조정해줍니다. 그래서인지 초보자라도 괜히 긴장할 필요 없이 준비 과정 자체를 차분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부터 이미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웨스틴 미리안도에 자리한 바하톨의 수중 환경을 직접 만나볼 차례입니다. 웨스틴 미리안도 리조트의 수중 환경을 보여드리는데 크게 3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조트 하우스 리프, 리조트 근처에 위치한 브라도 아일랜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만타레이 포인트 하니파루 베이, 이 3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조트의 하우스 리프부터 들어가 보았는데요. 비치빌라에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들었는데 바다로 들어가니 수중으로 이동해보니까 체감상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어요. 가이드 리프 스노클링 투어로 리조트 제티부터 스파까지 가이드를 먼저 따라가 봤는데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라군 쪽 코랄 제드가 바로 보였고 조금만 나가도 산호군락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벌써 도착했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심은 체감상 약 2-3m 정도 되는 것 같았고 바닥이 한눈에 보이는 구간도 많아 심리적으로도 꽤 안정감이 있었어요. 또한 리조트 하우스 리프로 대양에서 들어온 파도를 동쪽에 위치한 라군이 잡아주는 형태라 동쪽 일부를 제외하면 하우스 리프 쪽은 전반적으로 파도가 잔잔한 편이에요. 스노클링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없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라는 느낌이 들었네요. 다음으로 보이는 곳이 제트 라운지에서 바로 보이는 브라더 아일랜드인데요. 거리로는 약 200m 정도로 보트로 이동하면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가까운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전혀 없는 섬이라 그런지 리조트 주변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여기도 리조트랑 마찬가지로 바하톨에 위치해 있어 환경 자체가 잘 보존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 보면 해저 지형이 인위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리조트처럼 자연 그대로라 하우스 리프도 되게 불규칙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 종류랑 개체수가 많았고 약 2-3m 정도 잠수해 내려가면 갑자기 깊어지는 포인트가 나와 수중 풍경이 한 번 더 바뀌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우스 리프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더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보고 싶다면 이 브라더 아일랜드 쪽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는 리조트 인근의 스피드보트로 약 40분이면 이동하는 하나파루 베이입니다. 5월에서 11월까지가 만타 시즌인데 이때 플랑크톤이 가장 많이 몰리는데요.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만타 거위들이 모여 수많은 만타 사이에 둘러싸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만타를 볼 수 있진 않습니다. 그 대신 트립을 갔다가 만타가 발견되면 인근 리조트로 만타콜을 보내 만타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섬 위에서 보내는 휴양, 유네스코로 지정된 만큼 인상적인 수중 환경, 그리고 친근하면서 챙겨주는 직원들의 서비스, 신혼여행이든 가족여행이든 여유있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좋았냐고 묻기보다는 어디에 있어도 몸과 마음이 편안했던 시간이 먼저 떠오르네요. 웨스틴 미리안도의 매력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이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여행 취향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몰디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리조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어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